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가 없겠죠. 돈 버는 은퇴, 가연, 연금 상품, 도대체 왜 가입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바로 은퇴가 되겠습니다. 은퇴 때는 노후 생활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노후 생활비 걱정이 지상 최대의 명제이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노후를 맞이했을 때 돈이 없는 경우에는요, 달리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젊어서 노후 생활비를 반드시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뭐 전문가들도 포함됩니다만은요, 그 사람들은 모든 국민들한테 모두 연금을 가입하라고 합니다. 3층 보장에 일한 내지는 5층 보장, 아니면 다층 보장에 입각해서 반드시 노후 생활비를 연금으로 가입하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연금이 필요하고 반드시 가입해야만 되는 대상인 줄만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요. 노후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연금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 명제를 제가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삼겹살보다 오겹살이 더 비쌀까요? 실질적으로 식당에 가면 오겹살이 더 비쌉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오겹살은 삼겹살에 비계하고 껍질이 포함된 겁니다. 비계하고 껍질은요.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특히 삼겹살은요. 오겹살을 어떻습니까? 도축하면서 더 정육을 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비계하고 그 껍질은 굉장히 싼데 비쌀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두 번째요. 왜 백미보다 현미가 더 비쌀까요? 백미는 현미보다 도정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갔겠죠? 그러다 보면 백미가 현미보다 비싸야 되는데 거꾸로 현미가 더 비쌉니다. 이것 또한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돼지 껍질이 좋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안주로 먹고 있는데요. 어떤 집 가면요. 돼지 껍질이 고깃값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손바닥만큼 주면서요. 6,000원, 7,000원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돼지 껍질은요. 얼마 그 커다란 강당에 어떻습니까? 원판 식탁만큼 사도 10,000원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싼 게 돼지 껍질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은 왜 운동을 할까요? 그 살아있는 동물들 중에서 운동을 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모든 자연계의 동물들은요, 절대로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운동을 한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요, 비싼 값을 치르고 손해를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연금 가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따라서 연금을 가입하는데 그래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연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노후 생활비.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요, 아직까지는 연금이 최고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금 상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점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팔고 있는 상품들 중에는요, 공시이율형 상품 연금이 있습니다. 굉장히 수익률 저조합니다. 변액연금 마찬가지로 수익률 저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연금준비금을 고객, 소비자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험회사나 금융회사가 운영하는데요. 엄청난 연금준비금을 고객은 겨우 몇 프로, 1%나 뭐 2%도 안 되는 적은 이율만 받고 운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연금 상품의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겠고요. 특히 연금 수리 부분에 있어서 과거 1990년도에 가입한 사람은 지금 가입한 사람보다 똑같이 돈을 내도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도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최장수 국가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겠죠. 뭐냐면요, 노후 생활비는 연금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과거 사람들은요, 연금에 못 매여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노후 생활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생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퇴 자산을 젊어서부터 축적을 해서 은퇴 시기에 그 축적된 자산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쓸 때
그 투자하면서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준비했다. 그랬을 때 4%다. 그러면 4천만 원을 쓰면서 나머지 9억 6천만 원은 매년 투자할 수가 있겠죠. 이러면 효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연금액도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연금 준비금도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은요, 새로운 상품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 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노란 운상공제에 연금을 맡기고요. 나머지 연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자들이 연금 상품을 가입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 부부다 이랬을 때 추가의 연금이 필요할까요? 절대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요, 계속 투자하거나 여행 다니거나 이렇게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데 더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을 강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게 강화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8세부터 임의 가입을 통해서 가입 기간을 늘려 보십시오. 혹시라도 18세부터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부는 무조건 가입하시고요. 혹시라도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임의 가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최고보험료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고보험료 553만 원의 9%를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도 최고보험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소득자는 어떻습니까? 최고보험료 납부를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 소득을 올린다면 당연히 최고보험료 구간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예전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는요. 추후 납부를 통해서 추납이라고 하죠. 최장 119개월을 납부한다면 납입 기간을 늘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예전에 반환 일시금을 받았다. 그랬을 때는요. 반납을 반드시 하십시오. 물론 정기예금 이자로 이자를 물게 되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 60세부터 64세까지 그 당연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서 비록 자기가 다 내더라도 9%를 64세까지 5년 동안 더 납부를 하신다면 효과적으로 국민연금액을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DB형이 아니라면 DC형이라든가 IRP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 편입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분은 당연히 퇴직연금을 받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맞벌이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없겠죠. 이랬을 때는요. 부부가 모두 노란우산 공제를 통해서 퇴직금처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주택으로부터의 임대 수입도 추가하실 필요가 있겠죠. 무턱대고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주택연금은 월복리로 이자를 부담하다 보니까 효과적이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가지고 있는 주택 아니면 상속받은 주택 같은 게 있다면은 그 나중에 주택을 임대해서 수입을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주택 임대 수입을 창출한다면 그 당시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최고의 노후생활비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임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임대 방법 등 아니면 뭐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빌라 같은 경우를 처분하고 그 차액으로 살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아니면 노란우산 공제만 가지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또 다른 연금을 보유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너무 강하면요, 나쁠 거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타 자산과 소득을 가지고서는요, 연금 상품을 추가로 가입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연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시중에서 팔고 있는 연금 상품 수익률이 얼마나 저조한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 남자가 매월 100만 원으로 연금을 가입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굉장히 무리수입니다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년 납입을 하고요. 65세 때 연금을 개시한다고 보고요. 100세까지 35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납입보험료 누계액은 2억 4천만 원인데요. 현재 공시율 연 2.6%를 적용하면요. 65세 때 환급금은요. 4억 5천7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환급률은 19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액은 35년 보증형으로 했을 때 연 단위로 1,878만 원. 그리고 월로 환산한다면요. 156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시이율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최저 보증 이율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10년 안에 1%고요. 10년 초과했을 때는 0.5%가 되겠는데 이랬을 때는요. 65세 환급금은요. 2억 8천으로 줄어듭니다. 환급률은 겨우 116%고요. 연금액은요. 1년에 1285만 원 정도고요. 월로 환산한다면요. 100만 원도 안 되는 9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뭐냐면요. 공시이율이 현재 공시이율하고 최저보증이율 중간 정도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판단해 보건데 2억 4천만 원 내고요. 그 한 120만 원 정도, 매월 한 120만 원 내외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을 쳐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매월 연금액을 300만 원을 받겠다 이랬을 때는요. 매월 200만 원씩 납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200만 원 더 납부해야 되겠죠. 중간값을 타진다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연금 상품 가입하는 거하고 투자하는 것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240배 납부합니다. 총 2억 4천 납부했죠. 그러면 연금 상품은요, 매월 156만 원 내지 95만 원 사이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한다. 세후 투자 수익률 연 2%다. 이랬을 때는요, 65세 환급금은 거의 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연금액은 이것을 단순하게 35년 동안 나눠 갖는다고 했을 때는요, 94만 원밖에 안 됩니다. 3% 투자했을 때는요, 120만 원이고요. 4% 투자했을 때, 그때는 157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5% 투자했을 때는 200만 원 넘겼고요. 6%는 263만 원, 7%는 342만 원, 그 다음에 8%는 444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은퇴 후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보면은 사실상 연 5% 이상 투자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해서 노후를 맞이하고 싶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죠. 함정이란 바로 이것이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만약에 65세 때 은퇴 시점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65세 때도 예를 들어서 투자 원리금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만 생활비로 쓰고요. 노후생활비로.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요. 엄청난 투자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놀랄 만한 투자 효과를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30세부터 월 100만 원을 연 2% 투자했을 때 65세 되는 시점에 투자원금은 3억 9,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35년 동안 나누어서 연금액으로 노후생활비 쓴다면요. 그 노후생활비는 1,133만 원이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기대 수익 연 2%에 투자한다면 연말에 770만 원이라고 하는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투자원금은 3억 9,313만 원이 되고요. 연금액 1,133만 원 빼고 나머지가 또 굴러가겠죠? 또 2%로 투자가 된다면 763만 원 정도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쭉쭉쭉쭉 하다 보면요. 100세 되는 시점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100세에 많이 돌아가셨다. 그렇다면요. 101세 되는 시점에서는요. 2억 1,540만 원이라고 하는 상속 재산을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노후 생활비를 추가적으로 더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2억 원 이상을 유가족한테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연 3%로 투자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되는 시점에 투자원금은 5억 1148만 원이고요. 연금액은 노후생활비로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은 1461만 원이 되겠죠. 나머지는 굴러갑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나중에 100세 이후에는요, 그 상속재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금액이요. 무려 5억 2,915만 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노후생활비를 추가적으로 더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속재산으로 5억 원 이상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효과는 엄청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4%로 투자했을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되는 시점에 투자 원금은 6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액으로 1,887만 원을 쓰고요. 기대 수익으로 1년 뒤에는 2,566만 원을 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쓰는 돈보다 연말에 기대 수익이 더 많아지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0세까지 쓰고도요. 투자하면서 100세 되는 시점에, 101세 되는 시점에는요. 무려 11억 6천만 원 정도를 상속재산으로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상속재산으로 11억 원 이상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5%로 투자했을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세 되는 시점에 투자 원금은 8억 5,450만 원이 되겠고요. 연금액은 2,441만 원, 매월 200만 원씩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기대 수익 5%로 투자한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4,150만 원이 나옵니다.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더 많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요, 101세 되는 시점에는요, 놀랍게도 거의 24억 원에 가까운 상속 재산을 자녀들한테, 유가족한테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200만 원이 아니라 300, 400만 원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고도 상속재산을 남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0만 원씩 쓴다면 정말로 23억 이상, 24억 이상의 상속재산을 남겨줄 수 있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다음은 6%로 투자했을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되는 시점에 투자 원금은요, 11억 730만 원이 되고요. 매년 쓸 수 있는 노후 생활비는 3,163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거의 30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로 투자한다. 그러면요. 연금액으로 쓰는 건 3,163만 원인데 버는 돈은 6,454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원금이 남겠죠. 그래서 101세 되는 시점에 보면요. 투자원금 남아있는 거 상속재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재산이 무려 47억 7,3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가 되겠죠. 노후 생활비를 300이 아니고요. 더 많이 쓸 수도 있고요. 상속재산을 47억 이상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7%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되는 시점에 투자 원금은요, 14억 3,725만 원이고요. 노후 생활비로 매년 4,106만 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돈으로, 나머지 돈으로 투자한다. 그러면요, 연 7%로 9,773만 원을 벌어들일 수가 있다 보니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01세 되는 시점에는요, 원금을 무려 92억 7천만 원 이상을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은퇴자는요, 노후 생활비를 추가적으로 더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상속 재산을 92억 이상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 투자했을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되는 시점에 투자 원금은요, 18억 6,847만 원이 되겠고요. 연금액은 5,338만 원 쓸 수가 있습니다. 기대 수익은요, 당해년만 해도 1억 4,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101세 되는 시점에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남겨둘 수 있는 재산은요, 177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노후 생활비도 엄청나게 쓸 수 있고요, 상속재산도 176억 이상을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8% 이상 투자했다. 그랬을 때는 정말로 놀랄만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연 8% 이상 투자할 수가 있을까요? 가능할 수가 있겠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교들, 예일대라든가 아니면 프린스턴 대학이라든가 하버드 대학, 브라운 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적으로 매년 10%대 이상의 투자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15%, 20% 내다가 2021년도에는요, 무려 40% 이상의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투자한다면 가능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산관리 관련돼서요, 우리는 항상 금융기관에게 이익이 되게 행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요, 고객의 자산으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곳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금융기관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겠죠. 금융기관은요, 고객의 수수료를 먹는 하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금융기관은요, 고객보다 회사가 더 중요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즘은요,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대출도 P2P 같은 것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는요, 금융에 맡기지 마시고 자급자족 시대로 거기에 걸맞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도 나만의 노후 생활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다단한 시대에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기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관리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 조언 및 관리를 해주는 나만의 금융집사가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집사는요, 경험과 지식, 솔루션과 객관성과 공정성을 두루두루 겸비한 IFA, 독립된 자산관리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FA 중에서 단연 최고봉은요, CFP가 되겠습니다. 국제공인 재무설계사가 되겠습니다.
휘장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휘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FP 중에서 가장 또 최고봉은요, 15년 이상 인증을 받은 CFP 골드 클럽자면 굉장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금융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돼 있다, IFA다. 그랬을 때는 신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연금 상품 가입보다는 투자를 반드시 하십시오. 투자를 지속한다면요,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부자로 살다 죽을 수도 있고요, 자손을 자자손손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하시고,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상품이 아니고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노란우산공제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엔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연금 상품을 가입한다는 것은 아주 쉬운 선택입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그러다 보면 편한 만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수익률이 저조화되든가 아니면 부자로 될 그럴 가능성을 아예 접어둬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요,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어떻습니까? 금융기관에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연금 상품 가입보다는 투자를 지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